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제20에 대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F-12A 랩터의 성능에는 미칠 수 없겠지만 무시하기는 어렵다. 서방 세계 주력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는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려면 BVR 전을 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암람만을 현재 탑재할 수 있지만 제2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외에도 측면의 내부 무장창에 근접 공중전을 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기체의 크기가 상당히 큰데 이 점은 RCS 수치를 높인다는 단점이 있을지 몰라도 대신 추후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도 됩니다. 현재 제20의 A4 레이더나 엔진에 많은 결함이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엄청난 자본과 인력, 시간을 들이거나 기술을 훔치는 등 어떤 방법으로든 뛰어난 성능의 대출력 레이더와 항전 장비를 탑재할 경우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 될 텐데요. 제공권 장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제20의 주 무기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중 PL-12D 미사일의 경우 장거리 요격을 위해 하부의 공기 흡입구와 램제트 엔진까지 장착하고 있으며 데이터 링크를 통해 여러가지 모드로 발사할 수 있는 만큼 제20은 우리 공군 전술기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소-27 전투기를 라이센스 생산한 전투기인 제11 계열 전투기는 제11A, B, BS 등이 있으며 이 세 가지만 해도 총 225대 이상을 운용 중입니다. 중국 측이 러시아로부터 정식 인도받은 것이 제11A이고 이후 양산 도중 기술을 몰래 절취하려던 것이 발각되어 계약이 파기되어 자국산 장비를 탑재하고 설계를 일부 변경한 것이 제11B인데요. 이런 제11B의 복자형을 제11BS로 부르며 제21의 대지, 대함 타격 능력을 향상시킨 것을 두고 제26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라이센스 생산한 4세대 제11A 전투기는 마 0.85에서 1.25 사이의 속도 구간에서 기체 구조 강도가 부족해 변형을 일으키거나 저공 비행에서 공중 분해되는 등 원본인 소-17만화 성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5년 태국 공군 자스-39 그리펜 전투기들과의 BVR전 훈련에서 제11 전투기들은 9대 41의 스코어로 그야말로 발려버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제21이 운용하는 빈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km에 불과한 반면 태국 공군 자스-39 그리펜 전투기의 AIM-120 암람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60km에 달했고 명중률도 88%에 달해 명중률이 11%에 불과했던 빈페일 미사일에 비해 훨씬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태국 공군의 그리펜 전투기는 레이더 성능에서 제21을 훨씬 능가했고 4대의 적기와 동시 교전이 가능한 데다 당시 동원된 조기경보 통제기와의 네트워크 교전 또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최소 24대 이상을 도입해 운용 중인 소이-35는 러시아가 그리도 자랑해왔던 최신의 4.5세대 공중우세 전투기입니다. 러시아의 소이-35BM 전투기의 경우 고출력 3차원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된 AL-41FA 엔진을 적용해 소이 전투기 시리즈의 장점이었던 기동성을 더욱 강화해 무중력 상태에서의 기동까지 가능한데요. 소이-35는 대형 적기를 400km 거리에서 전투기급 적기를 150km에서 250km 범위에서 탐지하고 3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 그중 8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하게 만드는 이브리스-E 폐사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또한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도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받고 IRST를 통해 역추적 걱정 없이 적을 정면에서는 50km, 후방에서는 90km 범위에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20도의 엄청난 각도로 큐잉이 가능한 레이더로 간이 조기 경보기의 역할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받은 데다 강력한 L-175M, 키비니-M 전자전 시스템까지 갖춰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작전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운용 역량이 크게 부족한 러시아 공군 때문인지 서방으로부터 필수 부품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최소 3기 이상의 소이-35를 우크라이나군에 격추당하며 망신살을 제대로 뻗쳤습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중국이 도입한 소이-35는 알 수 없는 결함 때문에 9대만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하네요. 소이-30M은 소이-17을 원형으로 러시아 공군의 복자형 다목적 전폭기인 소이-30을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 만든 소이-30MK의 중국 수출형입니다. 소이-17에 비해 지상 타격 능력이 훨씬 향상된 소이-30MKK는 역할상으로는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비슷한 전폭기인데요. 그러나 지상 공격보다 공중전에도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소이-30MKK를 개량해 대함 능력을 갖춘 소이-30MK2 전폭기도 20기를 운용 중입니다. 소이-30MKK는 내부 연료 용량이 F-15E의 내부 연료량과 컨포멀 연료 탱크를 합친 것만큼이나 엄청난 항속거리가 3000km, 전투행동 반경이 1300km에 달하는데요. 12개의 하드포인트에 중국제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러시아제 공대지 미사일인 KH-29L, 공대함 미사일 CM400AKG와 KH-31A, 대레이더 미사일인 KH-31P, 정밀 유도폭탄 KAB-500KR, 그리고 반능동 레이저 유도폭탄 KAB-500L 등 최대 8톤의 무장이 가능합니다. 소이-30MKK는 무장이나 연료의 적재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소이-17 전투기의
뛰어난 선회력, 고바듬각 능력 등을 물려받아 높은 속도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며 수라 K 헬멧 조준 시연 장치와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연동되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형 20대의 경우 탐지거리가 120km 정도인 N001VP 레이더를 장착했지만 이후 생산된 기체들의 경우 탐지거리 150km 수준의 주크 MS, MS-E 레이더를 장착했고 1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 가능하며 4개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전자전 능력도 더 강화되었기에 무시할 수 없는 기체인데요. 정면 기준에서 탐지거리가 40km, 후방 기준 90km에 이르는 OLS-30 IRST 장비도 갖추고 있는 등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미 공군에 F-16이 있다면 중국 공군에는 J-10이 있습니다. 중국 공군의 하이로우 믹스 전략에서 로우급을 담당하는 4세대 주력 전투기 J-10은 중국의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이 설계 제작했는데요. 초기형 J-10A의 경우 중국 공군이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지만 J-10B, J-10C로의 개량을 거치며 위험한 4세대에서 4.5세대급 전투기로의 개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J-10B부터 디지털화된 깔끔한 콕핏을 갖추게 되었고 레이더 외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IRST 또한 장비했으며 초음속 비행의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DSI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자국산 WS-10 엔진에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어 러시아제 AL-31 엔진을 탑재했지만 J-10C형은 다른데요. J-10C에 와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라팔에 준하는 세미 스텔스성을 염두에 둔 개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며 항력을 줄이기 위해 노즈콘을 변형하고 문제가 되었던 WS-10 계열 엔진 대신 더 개량된 FWS-10B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여러 항전 장비에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HMS 헬멧 시연기가 장비되고 이것이 최신형 PL-15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연동되어 상당히 위협적인 공중전 역량을 가지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공군은 이미 525대 이상의 J-10 계열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J-7, J-8 등을 대체하며 총 1000대에 가까운 J-10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이라 유사시 가장 자주 접하게 될 중국 공군의 전투기가 될 듯합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 공군의 J-7 전투기는 주력기로 쓰였지만 이 기체 최종 개량 수출형인 F-7 BGI조차 비가시거리 교전, BVR전을 수행할 수 없는 난계로 인해 대량 퇴역하고 주력기의 자리를 J-11, J-10 등에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된 전투기는 J-6 전투기와 함께 많은 것들이 무인기로 개조되고 있는데요. 대만을 침공해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대량의 J-6, J-7 기체 등을 무인기로 운용해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시켜 적의 탄약과 미사일을 소모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중국군은 무인화된 J-7 전투기를 대만 방공 식별 구역에 투입해 대만군의 대공 방어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중국 본토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미 퇴역한 수천 대의 2세대 전투기들이 무인기로 개조되었다고 하니 우려스러운데요. 이 때문에 대만군과 미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엄청나게 많은 지대공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중국군의 주력 전투기들을 상대하기 위한 대규모의 탄약을 소모하지 않고 남겨두어야 할 텐데요. 알고 보면 유인 전투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는 것은 생각보다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를 개조하는 것이 무인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운 이유는 사람이 수행하던 페달과 스로틀 조작 기능을 무인 조종 장치로 대체해버릴 경우 유인 전투기를 무인 전투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J-7은 300대 무인기 개조로 끝난 J-6과 달리 아직도 부품이 생산 중이라 엄청난 수량이 무인기로 개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환할 필요가 없는 공격 무인기로 날려보낼 경우 850km의 전투행동 반경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전략 폭격기를 운용하는 곳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3개국뿐입니다. 중국은 1950년대 소련과 광범위한 기술 교류 협정을 맺었고 1958년부터 소련제 투폴레프 16 폭격기를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의 H-6 폭격기입니다. 개혁 개방 이후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고 해상 패권을 장악할 필요가 생긴 중국군은 해군의 증강을 서두르는 동시에 적의 해군 함대를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폭격기가 필요했는데요. 중국은 이를 위한 폭격기로 러시아제 투폴레프 22M 초음속 폭격기를 원했으나 러시아가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중국은 기존의 H-6 폭격기를 개량해 H-6K 폭격기를 전력화했는데요. H-6K 폭격기는 레이더를 교체하고 미그-35에 사용된 개량형 엔진을 사용해 전투 반경을 3,500km 수준으로 늘리고 기계식 콕핏을 전자식 콕핏으로 개량했습니다. 또한 날개 6개의 파일런을 장착하고 중국제 순항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 CJ-10A를 장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주 날개의 최대 폭장량이 9톤이라 우리 공은 F-15K 전투기보다 폭장량이 작지만 H-6K 폭격기의 사거리 2,000km짜리 CJ-10A 순항 미사일은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H-6K는 오래된 기체인 만큼 아무리 개량해도 한계가 있고 1950년대에 나온 아음속 폭격기인 만큼 근밀의 전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도 스텔스 폭격기인 H-20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H-20 스텔스 폭격기의 진짜 모습이 어떨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그동안 공개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그 형상이나 성능을 유추할 수 있을 듯합니다. 스텔스 폭격기로 개발되는 만큼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인 B-2나 B-21처럼 가오리 같은 전익기 형상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년 풍동 시험장에서 드러난 H-20의 모형과 실제 기체의 형상이 같다면 H-20은 평상시에는 꼬리 날개를 눕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추고 기동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나 저속 기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응해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수평 꼬리 날개를 세워 수직
바퀴꼬리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가오리 형상인 B2 스텔스 폭격기의 경우 아예 선회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티가 날 정도로 선회가 느리기 때문인데요. 적 방공망 사이에 빈틈을 오가며 폭격을 수행하는 B2와 달리 H-20은 전략적 해kok지 임무와 함께 상당히 많은 재래식 전투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21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대만 주변의 주한미군 기지나 주일 미군 기지, 해외 원정 공군 기지들을 타격하고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미해군 항공모함 전란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매우 치명적인 무장들을 탑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기경보통제기와의 네트워크 교전으로 인해 공군 전술기들의 작전 능력은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강되는데요. 중국 공군의 주력 공중 조기경보통제기인 쿵징 2000은 고도 10.2km에서 서방 측 분석 기준으로 최대 400km 범위, 중국 측 주장을 기준으로는 470km 범위 내의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쿵징 2000은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A4 레이더 안테나 모듈을 3면으로 배치해 360도 범위를 모두 탐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레이더가 이스라엘이나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중국 측에서야 자신들이 개발한 이 레이더가 이스라엘의 조기경보 레이더인 ELM 2075 팔콘보다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것보다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다만 미국의 E3 조기경보통제기와 러시아 A5 조기경보통제기가 가진 9m급 레이더 돔보다 최적이 더 큰 14m급 레이더 돔 형식의 세계 1사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점에서 탐지 성능을 무시하기만은 어려울 듯하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의 조기경보통제기 성능이나 이를 통한 네트워크 교전 체계 발전 상황은 이 분야의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